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이제 내일 모레 상장이고 오늘은 보니까 바이낸스에서도 이제 파이코인을 상장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뭐 바이낸스는 상장을 하면 하는 거지 뭐 바이낸스를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이런 의견, 투표, 사전 조사를 하나 보죠. 우리가 파이코인을 유치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지금 하나 보죠. 어,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태까지 거래소들의 그 깡패짓, 참 그 건달짓, 참 말로 다 못하죠. 완전히 법이 무법천지였었죠. 그랬는데 앞으로는 정말 앞으로는 거래소들이요. 그런 짓 못하죠. 그러니까 증권회사에 우리가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그 이제 증권회사 주관사가 붙어야 되잖아요. 주관사가 붙어서 그거를 가치 평가를 해주고 마케팅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한테 세일도 해주고 일반 판매자들한테도 해서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이제 고생한 기업들이 그 IPO를 하는 거죠. 퍼블릭 오퍼링 할 때. 근데 이제 코인도 ICO라 그랬죠. 코인 오퍼링. 를 하는 거죠. 그걸 거래소가 했잖아요. 그러면 증권회사도 그런 수수료를 받거든요. 수수료를 다 받고 보통 증권회사는 그거 꼭 한 군데서만 하지 않아요. 주관사, 보조관사 있어갖고 주관사가 있고 보조관사가 형식적으로 두 개 정도 들어가요. 근데 암호화폐는 어떻죠? 지들 멋대로 혼자서 해요. 바이낸스도 업비트도 후오비도 뭐 전부 다 크라켄도 십몇 년 동안 돈 잘 벌었죠. 그다음에 증권회사는 자기네들이 손님도 만나지만 그거를 거래는 증권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증권거래소에서 하죠. 그래갖고 증권거래소에서 매 사고 팔고 한 증권이나 채권은 또 다른 국가 기관인 증권 예탁원에 가서 다 맡기게 돼 있죠. 근데 코인은 어떻죠? 증권회사 역할도 하고 증권거래소 역할도 하고 증권 예탁원 역할도 하죠. 그러다가 뭐 북한 놈들한테 털리고 뭐 여기저기서 털려가지고 손해가 나서 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호해 줄 방법도 없잖아요.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였거든요. 모든 권력은 갖고 있으면서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SEC 겐슬러 위원장하고 몇 년간 갈등이 있었었죠. 그래도 코인 회사들이 뭐 막 개발을 해갖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막 뭐 저기 저 테헤란로 이런 데서도 그냥 뭐 다단계로 해갖고 어떻게 해서 뭐 20억 주고 뭐 얼마 주고 해서 상장해서 왜 그랬느냐? 사람 끌고 모았죠. 마케팅 했죠. 뭐 기본적으로 뭐 메인넷하고 뭐 하는데 돈이 얼마 들죠? 그럼 돈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줘야죠? 뭐 누구를 속여 먹든지 상장을 해가야지 되잖아요. 상장을 해야지 그 투자 비용을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파이코인은 6년이나 했는데 거진 한 5억 불 정도의 돈이 6년 사이에 들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자기네한테 올 줄 알았지. 바이낸스도 안 오네. 그러더니 느닷없는 KYB라는 거를 해가지고서 OK, OKX로 가버리네. 세상 바뀌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낸스는 이거 참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예전엔 뭐 하려면 다 또 뒷돈도 받고 앞돈도 받고 이러면서 했는데 어, 쟤네들 안 오네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고 이거 얼굴 빠지게 뭐 가로놓게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기존 고객들한테 그렇게 우리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투표를 해보는 거죠. 이게 해겔이 얘기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에요. 결국 힘이 진실된 곳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들한테 일을 시키죠. 근데 노예들이 그냥 주인하고 서로 관계가 좋아서 주인이 노예 대접을 잘 해주고 이러면은 주인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주인이 노예 대접을 잘 안 해주고 뜯어먹으려고 그래 계속.
그러면 노예가 니까짓 게 무슨 주인이냐 이 새끼야.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주인이 못 되는 거야. 한국하고 일본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어떻게 보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 비슷해져. 일본 사람들을 보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일본의 하이가 뭐야? 하이. 어찌 하잖아요. 하이 이게 어찌 하우리까 이거잖아요. 완전히 주인과 노예의 관계라고요. 한국과 일본이. 근데 우리 조상들이 일본을 얼마나 멸시했어요. 요강을 밥그릇이라고 주질 않나. 버선을 머리에 쓰는 것이라고 주지 않나. 상투는 위로 틀지 않고 뒤로 트는 거라고 주지 않나. 아주 정말로 못된 조선인 할배들이 일본을 참 그러니까 나중에 일본이 참다 니까진 게 무슨 주인이냐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쳐들어와 가지고 다 빠개버린 거 아니에요. 두 번이나. 이게 뭐 한국 역사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결이 주인과 노예는 사실은 실제 경제를 담당하고 있고 실무를 다룰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와 경험과 체험이 있는 노예가 갑이다. 이게 영국에 가면은 지금도 하인 학교가 있는데 하인을 어떻게 잘 다스리냐를 모르면은 하인한테 밟히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은 식민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아랫사람들 다루는 법을 쭉 아는 거죠. 하인의 하인이 되라는 거죠. 그게 주인이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재벌들도 다 그래요. 과장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뭐 안 와요. 부장님이, 차장님이, 김대리가 나 도와줘야지. 내가 뭐 요즘 일 안 와? 자네 같은 젊은 사람이 알지. 막 회장님이나 뭐 회장님 사모님이 그러면 막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몸이 빠져라고 다 충성 다 하죠. 그분들은 항상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옛날 사람이지 뭘 알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대리 같이 똘똘한 사람이 그런 거 뭐 나한테 자꾸 가르쳐 주고 그래야지. 이렇게 되면 그냥 가서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남의 얘기를 내 얘기처럼 하려니까 참. 제 얘기를 남의 얘기처럼 하려니까 저도 민망하긴 한데 그러다가 과잉 충성하다가 지뢰를 밟네, 뭐 똥을 밟네, 뭐 그러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전부 자기 책임이지 뭐 윗사람이 책임지나?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세상이라는 게 그렇죠. 그걸 이제 해겔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얘기한 건데 지금 거래소와 코인 거래소와 암호화폐의 관계에서 드디어 사단이 난 거죠. 이 파이코인 때문에. 거기에 이제 면 빠지니까 이제 바이낸스는 지금 저러고 있는 거고. 상장은 20일 날 하는데 투표는 28일 날 끝나나 27일 날 끝나나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정말 굉장한 파이코인이죠. 이게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계속 SEC 위원장 했으면 파이코인 대박 났을 거예요. 앞으로도 대박 나겠지만 제가 그래서 거래소와 이제 코인 발행사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다. 파이독립 만세. 정말 거래소로부터 독립한 유일한 증권회사예요.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대접을 받았고 나머지는 거래소로부터 독립을 한 전지현이죠. 그 제가 이 영화에서 저기 오달수가 전지현 보고 3,000불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 처음에 3,000불 간다고 장난처럼 얘기하다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3,000불 가겠네. 그랬는데 뭐 심슨 씨도 뭐 상장 후에 3년 되면 3,000불 간다고 뭐 그랬대나 뭐 말았대나 뭐 갈 거예요. 근데 가는 길이 많이 다르죠. 오늘 그 얘기도 좀 들을 것 같고. 파이 독립했죠. 거래소 깡패 거래소들부터 독립했죠. 정말 이런 신세였거든요.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 같은 거 대표적으로. 코인 회사들은 마케팅하고 투자하고 뭐 유치하고 어쩌고 저쩌고 앱도 개발하고 돈 없지 빨리 상장해서 지금 투자자들한테 돈 돌려줘야 되는데 상장을 안 시켜주네. 야, 니네 코인 발행 몇 개야? 100억 개야? 오케이. 100억 개만 30% 우리한테 줘. 이런 식이었거든요, 전부 다.
ICO 상장하도 완전히 노예였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바이낸스도 이런 걸 앞장서서 굉장히 많이 했죠. 기업 공개 전에 증권회사에 맡기려면 그 수수료 상장 수수료 줘야 되는 것처럼 수수료 다 해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보통 증권감독원이나 은행감독원에서 감독 나오잖아요. 감독 나오면은 그 감독비 은행이나 증권이 다 돼요. 그리고 징계도 받고 뭐 다 해요. 감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자기네들 감독하는 은행이나 증권을 대상으로 삥을 뜯어가지고 다시 권력 게임이라는 게 정말 그렇거든요. 증권감독 옛날에 증권감독은 그러니까 은행감독원이나 증권감독원이나 보험감독원이 옛날에 따로 있었는데 지금 다 통폐합 됐는데 걔네들이 뭐였느냐? 보험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돈 내서 하는 거고 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가 돈 내서 하는 거고 은행감독원은 은행이 돈 내서 하는 건데 돈 받아서 하는 사람이 돈 내는 사람을 감시하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었죠. 왜? 제대로 안 하니까.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파이코인은 그걸 뒤집은 거예요. 이건 엄청난 혁명이에요. 금융혁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니까 갠슬러 위원장이 니네들 거래소들 코인베이스랑 계속 소송을 했잖아요. 니네들 하는 일은 명백히 증권이고 명백히 마케팅인데 투자자 보호 니네 지금 하고 있냐. 투자자 보호 하나도 안 하고 니들 멋대로 그렇게 다 하고 야, 그러니까 암호화폐 프로젝트 하는 사람은 유저 유치해야죠. 캠페인 이게 마케팅 해야죠. 메인넷 출시해야죠. 개발자 돈 줘야죠. 그러니까 이 ICO 하기 전에 투자자들로부터 압박을 되게 받아서 파이코인도 6년이나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낸스가 같은 데 와가지고 하자고 그럴 줄 알았지. 웬걸? KYB라는 거 딱 발표해서 이거잖아요. 갠슬러 끝까지 디지털 자산 투기적이다. 이거 이러면서 지금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된 거는 SEC가 암호화폐 규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지금 거래소가 엉망이다. 그런데 이걸 딱 들이밀은 거 아니에요. 파이코인에서 KYB 딱 들이밀고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이거 갑인 줄 알았다가 벙찐 거죠. 업비트도 마찬가지고. 해결 말이 딱 맞는 거죠.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적인 관계로 그동안 노예였던 암호화폐 회사가 갑의 자리로 올라서는 거죠. 딱 이거는 이거 앞으로 파이코인 가격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파이코인은 이거 증권식으로도 분석 안 된다. 이거 코인식으로도 분석 안 된다. 이거 N 달러로도 이게 안 된다. 이거 분석하는 방법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거래소가 큰 문제였거든요. 코인베이스랑 계속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갠슬러 위원장이 거래소들, 암호화폐, 모호한 증권 마케팅, 거래소들은 명백하게 증권을 마케팅하고 판매하고 있다. 거래소, 청산소, 브로커, 딜러들 이게 증권 예탁원, 증권 거래소, 증권 회사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다 하고 규정도 준수 안 해. 당국에 등록하고 중요한 정보도 제공해야 된다. 90년 동안 증권은 그렇게 해왔다. 근데 코인 니네는 왜 안 하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간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이런 엉망진창 거래소 방식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 전쟁도 말 싹 바꾸잖아요. 북한하고 남한과의 관계도 말이 좀 바뀌죠. 선거 전이랑 선거 후랑 다른 거죠.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를 필두로 거래소에는 태풍이 몰아칠 거예요. 의도를 하곤 했건 의도를 안 하곤 했건 이 엄청난 KYB 정책 때문에 그리고 모든 국가의 사랑을 받겠죠. 게리 갠슬러 위원장이 정말 그렇게 몇 년간 하려고 그랬던 거를 KYB라는 것으로 해서 파이 네트워크가 하니까 큰 이슈가 되겠죠.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서 그런 게 전부 호가 나겠죠. 그래서 이게 애매한 비즈니스를 여태까지 해왔다. 증권으로 규정하기 뭐한 것처럼, 그러니까 증권 SEC 규정에 안 걸리게 마치 상품처럼 그렇게 모호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증권법을 준수하고 SEC에 등록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도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탁원, 거래소, 증권회사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뭐 파산이 됐거나 뭐 해킹을 당했거나 고객은 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저기 사람들 뭐 OKX 막 어디 한 군데로 막 그러지 마시라고 지켜보자고 제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암호화폐 플랫폼은 암호화폐가 투자계약과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뭐가 달라요? 내 돈 얼마 들어가서 내 돈 얼마 나오는데 이거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라 그러든지 가상자산이라 그러든지 가상화폐라 그러든지 실제로 니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본다. 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지금 밝혀진 거죠. 물론 이제 지금 여기도 이게 벌써 몇 년, 이게 오래 전이에요. 벌써 한 1년도 넘는 건데 이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 이거 860원에 사고 뭐 이래서 이거를 사다가 1,500원에 팔기도 하고 이게 낙가마 가격, 이게 호알라 님이 올리신 거. 몇 년 전, 1년 전에 올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얼마 안 돼요. 이게 지금 야 무료 체육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게 말이 되냐? 사람들이 이랬다니까요. 다워월드님은 ICO 안 할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ICO 없는 프로젝트, 예, 지금도 ICO를 일부만 하고 일부는 ICO 안 할 수도 있어요. 다워월드님이 요거는 요런 말을 할 만한 근거가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암호화폐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 금은 이런 건 전부 이렇게 올라요. 집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이걸 프랙탈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우상향하면서 가는데 일반 주식, 코인, 부동산, 금은, 석유 모든 건 이렇게 가는데 비트코인도 이렇게 가고 이더리움도 그렇게 가는데 파이코인은 어떻게 가느냐? 파이코인은 이렇게 가요. 몇 년간 이랬죠. 이번에 상장하면 이렇게 올라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화폐가 되거든요. 성공하는 화폐. 분명히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중에 굉장히 가격이 훌라닥거릴 용수철처럼 314불 올해 당연히 찍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갈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간은. 파이코인은. 그래서 야, 파이코인은 이거 분석하는 방법이 다른 거랑 다르다. 제가 자꾸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정말 굼벵이에서 매미가 됐죠. 이렇게 굼벵이에서 매미가 돼서 아주 멋지게 잘했죠. 파이코인은 어떻게 될지, 비트코인은 분명히 이렇게 움직였죠.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우상향 돼서 올라가죠. 파이코인은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나? 다른 암호화폐랑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였던 이 거래소 군기 잡는 거. 거래소 군기반장이 딱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됐죠? 예전에는 제가 파이코인 가격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야, 지분 30% 갖고 와, 50% 갖고 와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파이코인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래소가 지네가 사야 돼요. 안 줘. 이게 바이낸스, 이게
한 30%에서 50%는 지분 상납을 했대라는 거예요. 거래소에. 그랬는데 파이코인은 거꾸로 우리 걸 거래하고 싶으면 사야 돼. 여기서 엄청난 파이코인의 수요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 천불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제 생각이 어떨지 저도 특이한 케이스니까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암호화폐 얘네들 정말 거래소부터 독립했고 얘네들 야 지분 뭐 30% 갖고 와 50% 갖고 와 천만에 사야 돼요. 파이코인의 기본적인 수요는 거기서 몇백억 개가 생길지도 몰라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